안녕하세요. 저는 빅데이터 비반의 끝판왕조에서 발표를 맡게 된 안재현입니다. 저희 조는 지난 5개월 동안 배웠던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 프로젝트를 다음과 같이 기획하였습니다. 바로 디지털 아트 갤러리입니다. 실시간 빅데이터 분석 및 시각인지 개발 과정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문화적 수요를 채우자는 취지로 프로젝트를 기획하였습니다. 저희 조는 김태원, 김명진, 김지원, 이한슬, 그리고 저 안재현 총 5명이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저희가 만든 디지털 아트 갤러리의 결과물을 보여드리고 이를 연구하게 된 배경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하였는지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아트 갤러리에 오셨으니 이를 안내할 큐레이터가 있어야겠죠? 갤러리의 안내는 저희 조 큐레이터 이한슬 조원을 통해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디지털 아트 갤러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연 영상을 함께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끝판왕팀 시연을 맡은 이한슬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구축한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해 보시죠. 저희의 프로젝트는 사진 한 장의 마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밌는 상상을 사진 한 장 가지고 겜 모델로 구현할 수 있는 온라인 미술관 사이트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름하여 미술겜. 적용한 기술은 스타일 트랜스퍼, 페이스 스왑, 퍼스트 오더 모션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스타일 트랜스퍼 서비스를 보시죠.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화가가 있으신가요? 저는 피카소를 좋아합니다. 현재 페이지에서는 여러분이 찍은 사진을 원하는 화가의 스타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화면의 구성은 제일 왼쪽 여러분의 사진을 넣으시고 가운데 스타일을 선택하시면 오른쪽 결과 이미지가 출력되게 됩니다. 이곳에 제 사진을 넣고 업로드 완료되었고요. 현재 모델에는 총 6개의 스타일이 학습된 상태입니다. 모네, 세잔, 고갱, 칸딘스키, 피카소, 반 고흐. 피카소 스타일을 골라 적용을 눌러줍니다. 이 서비스의 경우는 컴퓨터 자원에 따라 평균 5초 정도 소요됩니다. 이후 보여드릴 서비스는 이 서비스보다 무거워 시간이 지연되므로 미리 구현된 영상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완료가 되었네요. 피카소가 현 시대에 살아있다면 제 초상화를 어떻게 그려줄까요? 제 얼굴의 특징과 피카소만의 화풍이 자연스럽게 섞여진 작품이 나왔네요. 다음으로 페이스 스왑입니다. 여러분들은 연예인이 되는 상상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상상을 현실처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과 저처럼 평범한 디카프리오가 있습니다. 평범한 디카프리오와 제가 평소 좋아하는 박진영의 영상을 넣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박진영의 인터뷰 영상인 것 같지만 얼굴만 교묘하게 디카프리오로 바뀐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퍼스트 오더 모션 모델입니다.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진지한 뉴스데스크 장면인데 짐 캐리가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짓자 앵커가 그대로 따라하네요. 큰 방송사고죠? 아찔한데요. 이런 재밌는 상상을 영화로 실현하여 저희에게 웃음을 주었습니다. 이런 영화 같은 일을 퍼스트 오더 모션을 이용하여 현실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말하는 트럼프가 있습니다. 저는 이 트럼프의 행동을 다른 인물들이 따라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따라하는 대상은 인물 사진, 초상화, 동상, 애니메이션 등장인물 등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28개의 트럼프 따라쟁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푸틴, 영화 등장인물, 동상, 역사인물, 심지어 저희 반 친구들과 교수님까지 모두 따라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의 재밌는 상상을 구현해주는 겜 모델에 대해서 다음 발표자인 안재현 발표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시연을 마치겠습니다. 관람은 즐거우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게 된 연구 배경에 대해서 사회적 배경과 기술적인 배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전에 저희 끝판왕팀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생활의 변화에 관한 데이터 시각화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때 카드 데이터를 활용하여 코로나 이후 달라진 소비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신한카드 빅데이터 연구소 선정 2020
소비 트렌드는 총 3가지 키워드를 말하였습니다. 첫째, 노동을 대신해주는 대행 서비스, 귀차니즘 소비와 희소성이 있는 가치의 지갑을 여는 팝업 경제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았습니다. 둘째,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모바일 명상, 요가, 브이로그를 통한 여행 경험처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힐링 서비스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5, 60대의 시니어층도 과거 생활 소비에서 문화 소비로 그 경향이 달라졌음을 주목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MCA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서는 SNS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관심사가 여가 생활이었고, 그 중에서도 전시가 최다로 언급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도 여전히 사람들은 문화생활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편 증가된 비대면 환경으로 인해 혼 전시, 내 공간, 내 콘텐츠, 혼 공연과 같이 개인의 공간에서도 홀로 즐기는 여가가 선호되고 있습니다. 이에 끝판왕팀은 여가생활 수요와 디지털 플랫폼을 접목한 디지털 전시회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를 수행하게 된 기술적 배경입니다.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활용한 모형은 겐이라는 신경망 모형이었습니다. 페이스북의 AI팀 리더 얀 르쿠는 이 겐 모델이 지난 10년간 머신러닝 기술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아이디어라고 말했습니다. 왜일까요? 총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 신경망 모형은 스스로 데이터를 생성해냅니다. 기존의 신경망 모형들은 주어진 데이터를 분류하거나 판별하고 예측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형은 직접 데이터를 파악하여 스스로 새로운 양질의 데이터를 생성해낸다는 점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둘째, 생성 모델을 통해 다른 머신러닝 분야에도 적극 활용이 가능합니다. 생성 모델의 결과물을 활용하여 스스로 학습과 훈련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다른 머신러닝 분야가 발전하는데 큰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셋째, 타 모형의 발전을 주도할 뿐만 아니라 생성 모델 자체로 솔루션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과 닮은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생성 모델을 통해 스스로 답을 생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스스로 답을 내고 이를 실제적인 문제에 직접 활용하는 솔루션으로서의 기능을 가진 매력적인 기술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 끝판왕팀은 겐의 기술을 활용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겐 모델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겐 모형에 대해 설명하고 각각의 기능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수행한 연구의 활용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며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신경망 모형은 겐이라고 합니다.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의 약자로 생성적 적대 신경망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신경망 모형은 크게 2가지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생성 네트워크와 판별 네트워크입니다. 생성 네트워크는 데이터를 생성하는 구조이고, 판별 네트워크는 생성된 데이터를 판별하는 구조입니다. 그림을 통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 네트워크는 지폐 위조범으로, 판별 네트워크는 경찰로 빗대겠습니다. 위조 지폐범은 진짜 지폐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위조 지폐를 만들고 이를 경찰에게 보여줍니다. 경찰은 진짜 지폐와 위조 지폐를 비교하여 위조 여부를 판별하고, 위조 지폐와 진짜 지폐의 차이에 대한 정보를 위조범에게 줍니다. 위조범은 이 업데이트된 정보를 바탕으로 보다 정교하게 위조 지폐를 만들고 다시 경찰의 판별을 받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가 위조 지폐가 경찰이 구별하지 못할 만큼 정교하고 비슷해지면 경찰은 이 위조 지폐를 더 이상 구별하지 못하고 통과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생성된 정교한 위조 지폐가 바로 새롭게 생성된 데이터입니다. 모델의 개념적 설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현실의 이미지 데이터셋이 입력으로 들어옵니다. 생성 네트워크는 현실 데이터를 모르는 상태에서 잠재 벡터를 바탕으로 생성기에서 이미지를 생성하고, 판별 네트워크에서 현실 이미지와 생성 이미지의 오차를 판별하게 됩니다. 판별기는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생성 네트워크에 정보를 주고, 생성기는 반대로 판별기의 오차를 최대화하여 진짜 이미지와 생성 이미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이미지를 개선합니다. 이 과정을 역전파 과정이라고 부르고, 판별기의 오차가 최대화되어 판별이 안 되면 생성 이미지를 출력하게 됩니다. 생성 네트워크의 잠재 벡터는 생성 네트워크가 현실 데이터를 추측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데이터의 특징을 고차원의 수학 공간에 표시하고 이미지의 특성에 따라 잠재 벡터가 모여 있을 것으로 추측하는 것입니다.
기쁜 얼굴의 특징과 슬픈 얼굴의 이미지 특징은 고차원의 수학 공간에 표시할 때 다른 곳에 모여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잠재 벡터의 추측과 판별계의 로스 정보를 바탕으로 생성기에서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생성기는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하는 인코더와 추출한 특징을 바탕으로 이미지를 재구축하는 디코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인코더와 디코더는 모두 합성곱 신경망층을 이용한 것입니다. 우측의 고양이 그림에서 고양이의 특징을 추출하며 위쪽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인코더, 위쪽에서 특징을 바탕으로 고양이의 이미지를 만드는 아래 방향으로 가는 것이 디코더입니다. 지금까지 겐 모델의 일반적인 구조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부터 이 모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현한 스타일 트랜스퍼 기능은 컨텐츠 이미지에 스타일 이미지의 특성을 적용하는 기능입니다. 과거에는 한 이미지의 특징만 적용이 가능했지만 저희가 사용한 모형은 한 작가의 여러 장의 이미지를 학습하여 한 작가의 화풍을 적용할 수 있는 점이 달라졌습니다. 세부적으로 이 기능은 사이클 겐이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습니다. 여러 장의 그림을 학습한 결과는 인코더, 디코더 층에 저장되어 컨텐츠 이미지가 들어오면 이를 통과시키고 판별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한 화가의 화풍 스타일이 적용된 이미지를 생성하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로 페이스 스왑 기능은 소스 이미지의 얼굴을 대입하려는 타겟 비디오에 적용하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좌측의 조인성의 얼굴을 우측의 인공지능의 대가, 앤드류 응의 비디오에 적용하여 조인성의 얼굴을 가진 앤드류 응의 인터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리페이스 앱과 같이 이 기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점점 더 개선된 모델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은 FSGen이라는 모델을 사용하였는데요. 가장 큰 특징은 특별한 훈련이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특징을 바로 추출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소스 이미지의 얼굴이 완벽하게 보존되지는 않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흑발의 미녀와 금발의 스칼렛 요한슨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칼렛 요한슨의 얼굴을 흑발 미녀의 얼굴로 바꾸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흑발 미녀의 얼굴에서 특징을 추출하는 리이넥트먼트와 스칼렛 요한슨의 얼굴 영역에 맞도록 분할하는 세그먼트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 후에 생성기에서 중복된 정보를 활용해 비어있는 데이터를 채우는데 이를 인페이팅이라고 합니다. 앞서 모든 정보를 결합하여 최종적으로 목표한 흑발의 얼굴을 스칼렛 요한슨 얼굴 자리에 대체하였습니다. 마지막 기능은 First Order Motion입니다. 이 모델은 정지된 이미지가 동영상을 따라하도록 애니메이션화하는 기술입니다. 소스와 비디오 모두에서 키포인트를 뽑고 이들을 매칭합니다. 그것이 검은 화면의 초록 화살표 그림입니다. 그리고 동작을 따라할 적용 구역을 지정합니다. 그 후 생성 모델에서 이를 바탕으로 변형된 이미지를 프레임마다 연결하여 동영상을 따라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지금까지 겐 모형을 이용한 세 가지 기능을 살펴보았습니다. 스타일 트랜스퍼 기능은 이미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에서도 분석 목적에 적합한 형태로 데이터를 변환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신경망이 스스로 중요한 특징을 부각시키거나 제거하여 이미지를 목적에 맞게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페이스 스왑 기능은 손상된 데이터셋 또는 결측치를 치환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확대가 가능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퍼스트 오더 모션의 경우 다양한 재현 수업, 시뮬레이션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참고한 자료의 부록과 출처입니다. 이상으로 저희의 최종 결과물과 그 설명을 살펴보았는데요. 저희 발표를 통해 코로나로 무거워진 마음이 조금이나마 가벼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